트럼프가 전 세계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친중이냐 반중이냐, 그리고 내 편이냐 너무 편이냐. 한국도 외교 안보 방향을 다시 정확히 새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밤맛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트럼프의 단호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30년 이란의 핵 위협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벙커버스터가 만든 신질서, 앞으로 기대됩니다. 이란의 핵시설 파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30년 가까이 세계를 위협해 온 이란의 핵시설 계획이 사실상 끝장났습니다. 이번 공격이요, 단순한 군사 작전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라면서 기회를 제공했지만 단 이틀 만에 정밀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란이라는 나라는 기회를 줄 필요조차 없는 나라다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 아래 단행된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특유의 전략적 속임수가 빛을 발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속 시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던 13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비세 속도로 이 논평을 내놓았던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이번 사태,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이 쪽난 이 사태 이후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지금 세계 질서를 다시 그리고 있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죽을 맛이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4년의 임기와 이재명의 대통령 임기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핵시설 파괴에 사용된 실제 작전 방식, 멋집니다. 이 페이크도 들어갔는데요. 이 폭스뉴스는 아주 재밌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말이죠. 구독자몰에 가보시면요. 40년 외길 인생 정주식 명인의 용암 참외가 있습니다. 백화점 납품급 참외를요. 산지 직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가 살리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등급 용암 참외를 이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태그나 구독자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르도 핵시설 산악 지하의 요새입니다. 이 정밀 폭격으로 완벽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 이 B2 스텔스기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 이 벙커버스터가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이란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미국이 개발한 신무기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이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지대에 있었는데 또 안반 아래 90m 깊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통상적인 폭격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벙커 버스터를 6발 투하했습니다.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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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더욱더 깊이 들어갔는데요. 폭스뉴스는 이 6발 투하로 300m까지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이 작전 투입에 대해서 이렇게 즉답을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뭐 미국과 상관없이 투입되어서 이 시설을 무력화시키겠다. 이스라엘이 자신했던 건 뭐냐면 이 전자전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력을 완벽히 차단하겠다. 이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보태서 이 벙커버스터 6발 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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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다 터졌다라는 겁니다. 이 벙커버스터 6발이요. 강철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최대 90m까지 관통하는 특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6발을 한 곳에 집중해서 떨어뜨렸다라는 것. 트럼프는 이 타격 이후에 포르도는 끝장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파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이 있습니다. 나탄즈, 이스파한. 그리고 여기는 미사일, 그리고 이스파한에는 벙커버스터 2발이 투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나탄즈는 배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30발을 집중 투하해가지고 박살을 냈고요. 이스파한 핵시설에는요, 벙커버스터 2발이 투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탄즈는 비교적 얕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로 충분했다. 이스파한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터 2발의 폭탄이 필요했다.
사실 이 작전을 보면요, 철저하게 이 정보가 갖춰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도 같은 경우는 핵시설이 안반을 가지고 있는 자연 콘크리트죠. 안반 아래에 100m 가까이 있으니까 벙커버스터 6발 정도 빠박 빵. 그리고 나탄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얕은 곳에 있으니까 벙커버스터 2발로 100m까지 폭발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위성 정찰과 지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실행된 겁니다. 타이밍과 정밀성이 핵심이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미국 전체 전략 자산이 총동원된 종합 작전이었습니다. 너무 웃긴 게 이 트럼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란에 2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급유기 먼저 출발을 시키고요. 이 사진에 빵빵빵 찍혔던 비트 스텔스기가 6대가 미국을 중심으로 지도해서 서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2주 정도 시간이 있구나. 요게 이란 쪽에 도착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구나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틀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서쪽으로 보냈던 건 페이크. 진짜 이 폭탄을 싣고 갔던 B2 스텔스기는 어디로? 미국 중심의 동쪽에서 출발을 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빵 터뜨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텔스 폭격기도 출발했고 핵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있었고 군사 위성 정보 빵빵했죠. 사이버 교란까지 병행된 폭격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한 끝발했다라는 거죠. 사전에 이스라엘과도 조율이 정확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정치적인 메시지 강력하죠. 사실 협상보다는 제압이다. 테러리스트들과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미국 역시 강하다. 미국한테 잘못 걸리면 다 때려 잡히는구나. 박살이 나는구나. 사실 이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전은 제가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란 뒤에는 누구? 중국. 이스라엘 뒤에는 누구? 미국. 중국을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중국에게 경고를 때리는 거죠. 보통 대가리 때려잡기 전에 그 밑에 잔챙이들 아작을 내놓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상 없다. 완벽한 제압으로 중국에 깨갱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그립감을 좀 잃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대외적인 활동을 중단한 지, 그러니까 외국에 어디 돌아다니고 얼굴을 들이밀고 이게 중단한 지 2주 차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지금 미국 의회에 보고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란에 2주를 준 이유가 뭐였냐면 이 중국이 이란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 상황. 그런데 이제 정보가 들어온 거죠. 중국이 이란을 도울 수 있는 지금 국내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진핑도 지금 깔딱고개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도울 지금 상황이 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틀 만에 이란 빵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트럼프 이번 작전 정말 외교 전략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이 따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이란에 보내는 단순 경고 아니다라는 거죠. 협상 끝났고 이제는 뭐 힘의 논리로 질서를 잡겠다. 이란 너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화당 내부와 주요 우파 언론이 이 트럼프의 이번 결단을 두고 힘에 의한 평화의 본보기다라고 환영했습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말이죠. 친이란 언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내용이나 이 뉘앙스가 뭐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뭐 이민자 때려잡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 미국인들은요 완벽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해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믿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2기가 시작돼서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3분의 2가 이 트럼프가 시작된 2기가 연임이 가능하다, 뭐 손을 들어준다. 요거 통과된 이후에는
더 어려운 바늘 구멍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 40개 주가 이 트럼프 2기가 다시 스타트에 연임이 가능하다. 8년짜리 대통령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살짝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는 마지막이다라고 모두가 보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고 뽑아내는 결론이 더 큰 응집을 가질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더 큰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트럼프가 단번에 강력한 타격으로 30년에 걸친 위협을 종식시켰습니다. 전 세계는 그 힘의 실체를 목격하게 됐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아직까지도 논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규탄한다 성명을 내던 이재명의 외교부는 아직도 조용하다라는 거죠. 트럼프 핵시설 파괴 작전 이란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미국 내에서는 다음은 북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포부를 가진 세력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국제 믿음의 재확인의 현장이다. 이런데 이재명은 지금 친중, 친북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반중 외교 수칙에 충실하려고 하면 많은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국내용으로 실용 외교다라면서 지금 가변적 양다리 외교를 계속하려고 하는 이것도 아마 상당히 꺾일 겁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친중이냐 반중이냐 그리고 내 편이냐 너무 편이냐 한국도 외교 안보 방향을 다시 정확히 새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벽히 파괴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벙커버스터 이 무기가 이란과 북한을 위해서 고안된 맞춤형 폭탄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이재명 지금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